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장이 간의 중요 회의 참석으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이며 주선희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전도성입니다. 부전이. 예, 부군수 전도성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재명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 현황부터 36쪽 추진 전략 이행 과제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37쪽 주요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 공약 이행 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 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민선 8기 공약 최종 결과를 마무리하여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8월 중 민선 9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 활동 지원 및 공약 확정, 향후 이행 계획 수립 등 공약 이행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진천형 데모크라티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입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을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하고 기존 읍면별 제한에서 주거, 의료, 돌봄 등 분야별 제한으로 기존 읍면별 심의에서 분과별 심의로 개선하고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주민참여예산 의원 공개 모집과 운영계획 수립 후 의제를 발굴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발굴된 의제를 심의하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불필요한 규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찾아가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규제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주민, 기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 운영과 더불어 애로사항이 있는 곳에 자문단 합동으로 수시 방문하여 지역 내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0쪽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세오름포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정책 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민선 국위 군정운영 방향 및 공약 사업을 반영하고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도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하반기 연구의혹을 시행, 내년 상반기 보고회 개최를 통해 최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장기 발전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41쪽 정책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얼리버드 프로젝트입니다. 정책 리더인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군정 혁신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기별 1회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연찬함으로써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제를 발굴하여 앞서 나가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생거진천 맞춤형 지방보조금 매뉴얼 제작입니다. 부서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보조금 담당 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과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취업 제한 제도 컨설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부서 방문을 통한 1:1 컨설팅 실시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 제한 제도를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자의 안정적인 퇴직 및 취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고지서 송달은 정확히 보호관 신뢰는 든든히입니다. 매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수만 건의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송 고지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송달 장소를 별도로 신청한 납세자 데이터 정비는 과세 담당자 홀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2019년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지서 송달 장소, 신청자 중 반송분을 대상으로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후속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군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도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진천 장기 종합발전계획 세월홈을 이제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에다 보면 아파트 인허가 나간 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의 예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존의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를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이제 아파트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심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에 이제 지금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어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천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진천이 이제 읍면 소재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좀 뭐 자연경관과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짓고 있는다고 제가 좀 생각을 띄고 있고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심 내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도시가 좀 새로 성장,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념해서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현천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 현황부터 추진전략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56쪽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선두적 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에 수도권 소재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5개 공공기관에 대해 1월부터 2차 이전 관련 중앙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을 제안하는 등 선두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 대응 및 58쪽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25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26년 재정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7년 국도비 사업은 83건에 국도비 목표액 2,131억 원이며 26년 공모사업은 10건에 184억 원으로 지난 1월 22일 부구수님 주재로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및 국회 정부예산 심의에 따른 대응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건설 사업은 2025년부터 36년까지 잠실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134km 복선 광역급행철도로 약 9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으로는 23년 12월 민자철도 사업의향서가 제출되었고 24년 4월 국토부 민간제원사업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5년 9월 피맥 민자적격성 조사를 착수하여 26년 말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JTX 조기착공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26일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광주, 용인, 안성 시장님들께서 김윤덕 교통부 장관님께 JTX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JTX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초평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2개 사업자가 참여하였으나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시설 부재와 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 부재 그리고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제안 내용의 낮은 실효성 등의 사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성과 민간 수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금곡지구 개발 방향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발 방향 등을 재정립하고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조 기본사회 정책 고도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사회 실현을
현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강조하고 있는 바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지방 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청구는 기본사회 정책 고도화를 위해 11대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신규 또는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1월 중에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공동정책에 참여하는 등 진천형 기본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체감형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2조 진천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상세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신청서 이전에 따라 전문 인력 유입으로 기상기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개발과 교육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홍보 등 상생발전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기상기후 인재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은 지난 23년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 예정이며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한 후 9월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조 신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입니다. 문명명 옥성님이 봉준리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9.9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전 사업으로 적정 부지 및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후 착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연료전지 발전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없었던 문명면 소재지 약 4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문명면이 발전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조 충북혁신도시 조성 10주년 기념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혁신도시 조성 10주년을 맞아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상생형 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10월 중 혁신도시 일원에서 1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체험행사,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임명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60 그 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관련 그 실제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 초평 그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 저 실장님 60페이지 예 보셨죠? 이 사업이 이제 21년이고 이제 5년 이상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과 뭐 또 재검토 이제 반복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행정 또 신뢰도가 좀 약간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 7,000억 또 이제 147만 평 그 규모라는 것이 현재 어떤 민간 투자 여건과 지금 이제 맞는지 그 현실적인 그 재검토가 그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복합 관광단지 이제 구체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대규모 어떤 일괄 개발이 아닌 뭐 단계별로 축소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그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임정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진천군 인구 규모나 또 기존 관광 인프라가 우리 현재 군국지구보다 더 뛰어난 입지를 가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할 때 자금 문제라든지 사업성 문제 그리고 또 법적 문제 등으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다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 진천군의 여건 변화 그리고 타지자체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향후 군국지구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결정하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또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군국지구가 상당히 자연적인 요소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금곡지구를 기존에 있는 그 임도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산책 코스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떤 그 힐링 장소로서 일단은 우선 활용을 하고 이러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은 좀 시간을 더 가면서 좀 저희가 많은 그 좀 모아야 돼 많은 것을 사람들의 의견을 구견을 좀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복합 그 관광 산업단이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것도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이제 우리 진천군이 농다리하고 초평, 꽃섬 또 두타사 한반도 전망대라는 지금 관광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그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초평 꽃섬 그 열린 관광지 사업이 지금 연계해서 통합 그 권역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그 섞어서 그 개발이 된다면은 그 개발 속도라든지 또 주민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실장님 그 생각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상태를 갑작스럽게 어떤 개발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자연 환경을 그 유지하면서 꽃섬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평호 관광객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지역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평 금곡지구 이제 복합 관광지는 이제 진천군의 이제 미래를 저는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는 이제 방향, 또 규모보다는 어떤 실현 가능성, 또 계획보다는 또 주민 또 체감을 중심으로 해서 2026년 이제 반드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돼서 그 실행 전략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63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백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요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사업으로 네. 사업비가 한 630억 정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도시가스는 이거와 연계돼서 문백면 소재지 약 한 400여 세대에 138억 원의 그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게끔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10메가와트 그 미만의 그 연료전지 발전은 일반 우리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고 하죠. 네네. 그 선로에다가 연결을 해서 변전소까지 이렇게 이동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백 변전소가 작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충분히 이 정도 10메가와트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다가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건데 네네. 다만 선로에서 이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한전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로로다가 이전할 수 있는 게 최대 한 8메가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 5.5에서 8.2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한전에서 연락이 왔고요. 네. 그럼 8.2메가 정도의 그 연료를 전기를 생산하려면 그만큼 도시가스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줄어들게 네. 되면 충청에너지사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네. 또한 지금 이제 우리 이 전류전지 발전 사업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있지요. 하지만 네네. 우리 문백 지역 같은 경우는 문백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자기네가 도시가스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대감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에너지에서는 사업성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사만이라는 회사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 충청에너지 서비스고 연료전지 그 발전소를 짓는 거는
시공사는 사만이라는 회사고요. 네. 연료전지를 발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이지스 자산운영이라는 데서 SPC를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만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문맥 변전소까지 전용 선로를 좀 까는 거에 대해서 전용 선로는 이제 지중화에다 깔아야 됩니다. 네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사업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전에서도 이게 저희가 계속 부탁을 해드려도 이미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면 예, 이런 이제 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립이 돼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문백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어떤 뭐 공청회나 뭐 의견 수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연료전지 뭐 어떤 발전 사업 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주민들 그 이해 부족에 있어서 막 이거 먼저 반대부터 하시잖아요. 이거 우리 문백 주민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청회를 거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견 수렴하신 건가요? 예, 공청회는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문명명 이장회의 때 네, 그때 예, 거친 저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죠. 거쳤고 네네. 그거에 대해 설명됐고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신척산단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견학도 같이 네,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료전지 발전소가 우회 요소가 없다라는 거를 대부분 아마 인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가 이게 뭐 어떤 그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네. 그 메탄가스를 분해해서 나는 그 분해해서 나는 에너지로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조정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확립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문명명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약 한 138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제 충청에너지에서 아마도 뭐 저희는 이제 그걸 바라지는 않겠지만 분담을 하지 않을까 분담 요구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예. 요런 사업은 어떤 공모 사업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정부 입찰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반기에 한 8, 9월 달쯤에 정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입찰 참여 기준이 이제 10메가와트가 넘었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네. 점수가 좀 깎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점수가 깎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우리 문백에 들어가면 일단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베네핏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잘 수립이 돼서 또 공모 선정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환경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혁신도시 문화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재원 조달이 음성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인구 면에서 저희가 한 2.5배는 많잖아요. 음성 혁신도시보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참여 돈은 똑같이 내고 인구는 거기가 적고 또 우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이게 잘 될까 그것도 걱정이고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체험 행사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체험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여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덕산, 맹동 주민들이 되겠고요.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예. 공공기관 분들하고 우리 주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뭐 10주년이라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이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다 구성된
어떤 동아리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공연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상시 프로그램에서 또 공연 같은 거 배운 그런 분들이 어떤 장기 자랑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또 각종 체험 행사는 뭐 주민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체험하는 행사를 아마 충북도하고 진천음성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고 예, 아직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꼭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에 세부 이제 사업을 세부 내용을 이제 채워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산품 판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가공된 특산품을 파실 건지 아니면 농산물까지를 포함한 것인지 제가 그거는 궁금해서. 예 농산물이 더 아마 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이제 10주년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혁신도시 인근만 해도 그 노컬로 판매하는 데가 농협이 전부예요. 맹동농협, 덕산농협.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면 중간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도 생산자도 훨씬 이익인데 음성도 진천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역할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요구가 많아요. 저희 뭐 농장에만 봐도 와서 뭘 팔으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한동안 많더니 요즘에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경보는 아니고 조금 빠르게 달리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서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과일 팔 거 없냐 뭐 채소 팔 거 없냐 저희가 오이 같은 거 작업하고 있으면 팔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봄에 꽃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은 이 10년이 되도록 사실 관에서 별로 적극적으로 저는 노력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월 1회를 한다든지 분명히 이거는 하기만 하면 성과가 100%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뭐 분기별로 했다가 성과가 좋으면 월 1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요장터를 연다든지 하면 공공기관 분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생산된 그 저렴한 단가에 신선한 채소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요걸 계기로 좀 더 디테일하게 기획안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또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좋은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행사의 계획서부터 양 군의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 특산품 판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서 그런 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도현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업무 보고 준비하는 데 애를 많이 쓰셨을 건데 59쪽에 보면 JTX 건설 사업이 있죠. 이제 올 말에 되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는데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요? 이제 부족하다.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경제적 정책성 등이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되면 일단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이게 다 됐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네. 철도 노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의 반응을 적절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천안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전철 복선 노선이 이제 올 3월 달인가 이렇게 착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철도가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지금 다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행정이 좀 부응하려고 하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물론 요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통과가 되겠지만 만약에 상태가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라도 준비를 좀 잘 해주셔서 국민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그 주요무게 그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 날도 저희 군수님을 포함해서 용인, 광주, 안성 시장 네 개 지자체장님들께서 국토부 장관님께 공동 건의문을 전달도 하셨습니다. 조기 착공을 좀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도 전달하셨고 또 그때 네 개 시장 군수님께서 또 하신 게 민간에서 이거 어떤 주민들이 어떤 신속하게 좀 해달라라는 어떤 그 탄원서라든지 어떤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선거법과 지금 현재 한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도 하려고 조기 착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부원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동탄서 오는 노선이 이제 안 돼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안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동탄에서 오는 것보다도 잠시에서부터 오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때문에 민간이 어쨌든 그 우리가 보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많으니까 이쪽 노선을 더 치중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노선이 이제 민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접근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접근해서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페이지에 보면 금국지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이제 진천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상당히 소중한 땅이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조성 사업을 이제 테마로 정하고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테마를 변경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관광 복합단지라면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 허파의 기준을 이렇게 갖고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심장의 역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시설보다 그 사업자가 메리트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여건 플러스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이제 우리 지역의 안춤으로 인해서 사람이 유입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또 이런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로 다 이게 그냥 관광지 개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뭐 관광단지는 일단은 뭐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단지는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지는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그룹 같은 경우는 뭐 18월 이상 골프장이라든지 부대 시설 같은 거는 조성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한번 할 의향은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시고 한번 주민 의견들도 좀 수렴하고 해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산업단지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실증을 느껴요. 산업단지 너무 많이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일반 기업이 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땅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온다고 하면 산업단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아니면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온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도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메리트는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제 인근 이제 우리 그 정평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도시 경기도 주권에서 밀려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자꾸 충북으로 이제 충청도로 자꾸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예. 예, 다시 한번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개방은 많이 이제 관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전도성인데 그 부분에서 잠깐 좀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뭐 현황 파악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곳은 그 앞에 있는 그 JTX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서요. 그래서 JTX가 민자 적격성에 안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동탄에서 잠실로 갔다는 것은 일단 뭐 BC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 일단 제가 들었고요. 이 금곡지구 복합관광지 개발은 우리 JTX가 덕산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진천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이 높다 보니까 토공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안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고 그러니까는 사업자가 들이는 비용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과연 공공성을 우선할 거냐 사업자의 수익을 우선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사업자가 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51쪽으로 가고 공공성이 조금 그 49쪽으로 물러서야 이게 시작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체 부지에 어떤 시설을 먼저 해야 그러면 사업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허가를 해주고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관광 시설들을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안전장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중에 한번 좀 여기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조금 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79페이지 추진전략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80페이지 주요 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및 신규 사업으로 AI 디지털 배움터 및 AI 체험존 구축입니다. 국민의 AI 역량 강화 및 AI 일상화 시대 생활 밀착형 AI 교육 및 체험 수요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축 장소는 충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며 교육장 및 체험존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 추진 및 개소하여 AI 일상화 시대 주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81페이지 기본사회 사업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존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공공장소, 농어촌 버스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324개소에 설치한 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위해 상반기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82페이지 기본사회 및 신규 사업으로 사진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군의 역사를 기록한 군정 홍보용 사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관으로 공공 데이터화하여 내외부 공개를 통해 진천군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61만 4천 원입니다. 1월에는 소프트웨어 가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까지 사진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월 이후 데이터 입력 및 정리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대내외에 활용하여 진천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8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역대학 협업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청년 세대의 시각과 감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석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와 협업을 통한 영상 관련 콘텐츠 제작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이미지 관련 콘텐츠 제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한 후 12월에는 성과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년 친화적 콘텐츠 확산,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 기반 마련 및 홍보로 진천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 2.0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도입 구축한 온나라 문서 2.0 통합관제 솔루션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 라이센스 구입을 통해 온나라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34만 원입니다. 1월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 도입 및 구축하여 6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지능화된 장애 예측 알림 기능으로 장애 시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7분에 속개하겠으니 11시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내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환입니다. 2026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공정과 효율로 혁신하는 조직, 소통과 복지로 함께하는 행정 실현을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94쪽부터 105쪽 11개 추진 전략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6쪽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천형 주민자치 강화입니다. 2021년 도내 최초로 7개 전 읍면 주민자치의 전환을 완료하고 주민 참여, 다원화 및 권리 강화를 통한 실용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한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38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3개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조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서버의 노후화 및 공급사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서버 교체 및 스토리지 증설 후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여
토지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억 400만 원으로 서버 교체 등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조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및 공개 재분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요 기록물 1166건 14만 면에 대한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약 1만 건의 2019년 생산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추진 실적은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는 4만 1,888건,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는 65만 7,36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기록물의 장기적 보존 안정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조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도 3억 8,600만 원, 2024년도 8억 1,800만 원에 이어 2025년도에는 11억 4,600만 원으로 3년 연속 도내 최고액의 기부금 모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 혜택이 기존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와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 공제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 44%, 20만 원 초과 16.5%로 기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시즌별, 타겟층별 더욱 세밀화된 이벤트 추진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기부 참여 지속성을 높이고 매력 있는 답례품 발굴과 함께 답례품의 품질 관리로 신뢰도를 강화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조 행정정보 사전공개 활성화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12조 새내기 공직자 온드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SNS 소통방인 별다방 운영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AI 기반 신규 공직자 온보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직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조기 안착 지원을 통해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여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조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확대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는 사회공헌, 귀농귀촌 교육에서 창업,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교육까지 확대하고 교육기관도 학원을 포함한 민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은퇴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선정에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생연도별 경년제 선정으로 올해는 짝수년도가 대상이 되며 올해에 한하여 작년도에 미선정된 직원도 가용예산 범주 내에서 일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인권,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5조 AI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플러스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변화에 맞춰 단체의 역량 강화 등 대응 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의 주민총회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자치 모델을 구축, 확산하여 자치계획 수립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94조 상단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군의 공정하고 효율적 인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전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쭉 이제 적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민선 8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작금 시기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사가 만사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보직을 받은 과장님이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또 보직을 받고 새로 또 들어오고 그런 거는 제가 의원 생활 초선이지만 처음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그 사정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또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들은 어차피 이제 인사가 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윤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1년 전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거를 전 직원들에게 공표를 하고 네. 그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이제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요번에 이제 한 병에 대해서 이제 그 신규 인사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당초 옥천군에서 5급 교육 가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옥천군에서 교육을 이제 반려를 하면서 충북도에서 이제 진천군에 추가적인 그 인사 요인을 제공을 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서 긴급으로 저기 인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1월 정기 인사에 반영하셨던 그 부서장이 한 달 만에 보직을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에 모든 걸 반영하는 게 가장 적재적소일 것 같고요. 이런 그 신규 인사가 발생되는 거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사 적체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인사 적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사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연령대별로 보면 우리 인전 586 세대들, 인전 쉽게 말씀드리면 인전 68년생들 그런데 많이 적재, 그 밑으로도 많이 이제 적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어떤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그게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옥천에서 그 교육관 임명을 이제 임명 안 해서 우리 군한테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군이 꼭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뭐 인사 적재 때문에 했다 그러지만은.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인사의 예, 예. 방침인데요. 좀 전에 이제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적체되어 있는 그 인원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위로 갈수록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그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제 직원들 인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번에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는 약간 좀 불협화음이 될 수 예, 있겠지만 그런 또 해소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어떤 공정한 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공정한 룰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공직자들도 어떤 불만 없이 국민을 위해서 공복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저기 행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네. 또 그 부서의 그 행정 운영을 추진하면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염두에서 앞으로는 저 계획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공직자들 동료들이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래요, 저 과장님? 그 스마트 의장내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 의장내에서 이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보면은 그 고령의장 비율과 또 활동 저주로 해서 이중 행정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단순화를 하든지 아니면 맞춤 기울여서 어떤 행정 부담의 어떤 편해진 구조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각 읍면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스마트 의장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그 의장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장님들이 젊은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가 좀 고령이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그 기능 단순화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보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장회의 때 순회를 하면서 요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카카오톡 그 기반 공식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어떤 직원이 배정이 돼서 우리 그렇게 전달이 되면은 좀 더 신속하게 가고 어떤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어떤 그 카카오톡 운영 채널에 대해서를 그런 한번 검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 매달 이장단 연합회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한번 그쪽에서 공단을 해서 뭐 요거를 좀 더 효율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이제 이장님들하고도 논의도 하고 또 해당 읍면하고도 이제 직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 한 번을 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체제로 가면은 이건 좀 그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윤경순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 현황부터 129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130쪽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입지원금 제도 등을 축소하여 해당 재원을 저출생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젊은 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으로 2026년부터 태어나는 진천군 출생 가정들을 대상으로 셋째아 이하 1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조건 없이 모든 진천군 출생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출산율 상승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 경제,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의 물리적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사업 콘텐츠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으로 농업혁신성장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주도적인 활동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공약 사업인 다문화 미래설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과정 지원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3쪽 청년 정책 온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천군 청년정책 안내 채널을 마련하여 주요 청년정책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화된 청년 세대에게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찾아가는 국가통계 포털 활용 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총 2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코시스 교육을, 하반기에는 SDC 교육을 추진하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처리를 통해 각종 군정 홍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20만 원입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심층 면접,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이해 방안을 마련하고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상호 문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